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보고서인데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몇 년째 고물가다, 불경기다 해서 다들 지갑 닫는 분위기인데 야구장은 그야말로 터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올해 2025년에만 관중수가 1231만 명을 넘었다니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이죠. 보내주신 보고서는 경제가 좋아야 야구장도 붐빈다. 이 오랜 통념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깨졌다. 네. 마치 경제 지표랑 야구장 관중 수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디커플링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 숨은 진짜 동력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자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공식이 아주 간단했잖아요. 네. 보고서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1988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구단을 가진 대기업들, 즉 모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팬들이 늘어났다고요. 맞아요. 기업이 돈 잘 벌어서 야구단에 팍팍 투자하고 그럼 성적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관중이 따라오는 아주 직관적인 모델이었죠. 일종의 낙수 효과 같은 거였네요. 네, 일종의 부의 낙수 효과가 스포츠에도 적용된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그 공식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팬데믹을 거치고 난 2024년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야구 관중은요, 2024년에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25년에는 1231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1231만 명. 게다가 2025년 한 해에만 매진이 321번이었다고요? 네, 좌석 점유율이 82.9%에 달했죠. 와, 이건 단순히 팬이 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야구장의 열기는 역대 가장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야구 관람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합니다. 성격 자체가요? 네.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 때 즐기는 일종의 사치제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 더 간절하게 찾는 심리적 필수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리적 필수제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현상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동력들이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서 꼽은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립스틱 효과군요.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립스틱 효과입니다. 불황에 닥치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명품처럼 목돈 드는 소비는 줄이지만 립스틱처럼 비교적 적은 돈으로 확실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에는 오히려 지갑을 여는 현상이죠. 아, 프로야구 티켓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바로 그 립스틱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비싼 돈 들여 멀리 떠날 여유는 없으니 대신 15,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위안을 얻는다. 네, 바로 그거죠. 요즘 말로 최고의 가성비 행복을 야구장에서 찾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경제적 압박이 클수록 사람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줄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야구장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랑 같이 소리 지르면서 느끼는 그 소속감? 해방감 같은 거요? 네, 그게 불황기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립스틱 효과가 왜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설명을 해준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네, 이 폭발적인 관중 증가를 이끈 주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동력이고 어쩌면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2030 여성 팬덤의 부상입니다. 이건 KBO 리그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실감이 나요. 예전엔 야구 얘기하는 여자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SNS만 열면 다들 유니폼 입고 야구장 간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제 착각이 아니었군요. 착각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예매자 중에
여성이 54.4%로 과반을 넘었고요. 과반이요? 네,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이 23.4%로 단일 연령대 및 성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잠시만요. 23.4%면 야구장에 있는 관중 4명 중 1명이 20대 여성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과거에 아재 스포츠 이미지가 강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단순히 관중 숫자만 늘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데요? 야구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죠. 이들은 경기를 관람하는 걸 넘어서 아이돌 팬덤 문화를 야구장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아이돌 팬덤 문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죠? 좋아하는 선수를 최애라고 부르면서 유니폼에 이름을 새기는 건 기본이고요. 아, 마킹하는 거요? 네, 선수들 사진으로 직접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팬들끼리 교환하고 구단이 내놓는 각종 굿즈를 수집하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납니다. 소비의 게이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연평균 야구용품 소비액이 약 23만 7천 원에 달하는데 이건 다른 집단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와,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주역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소비는 코스피 지수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SNS에서 어떤 선수가 잘생긴 야구 선수로 바이럴이 되느냐, 어떤 장면이 움짤로 돌아다니느냐가 더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중계권이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콘텐츠 제작이 자유로워진 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아, 그것도 영향이 컸군요. 네, 선수들의 재미있는 모습이나 멋진 플레이, 팬들과의 교감 장면들이 짧은 영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야구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된 거죠. 뭐랄까, 야구장이 인스타그램어블한, 즉 SNS에 자랑할 만한 힙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가성비 좋은 위안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네, 그 요구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춘 새로운 팬덤이 폭발적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구단, 즉 모기업의 역할도 중요했을 텐데요. 아까 말했듯 유통 대기업 같은 곳들은 몇 년째 어렵다는 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흥행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보고서가 지적하는 세 번째 변화, 즉 구단을 바라보는 모기업의 시각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요? 네, 과거처럼 모기업 실적이 좋아야 구단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선형적인 관계가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전략적인 관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보고서에 나온 롯데와 신세계, SSG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두 그룹 다 유통업이 본업인데 이커머스에 밀려 몇 년간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죠. 네, 맞아요. 과거 공식대로라면 야구단 인기도 시들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정반대였죠. 네,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모두 리그 최상위권의 관중 동원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네요. 모기업 주가는 바닥을 기는데 야구단은 역대급 흥행이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야구단을 브랜드 충성도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방어기지요?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야구장이 수만 명의 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자사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 SSG가 스타벅스 데이를 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야구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것처럼요. 본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허브로 야구단을 재정의한 겁니다. 아하, 단순히 그룹 홍보 차원을 넘어서 본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야구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단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아 타이거즈처럼 전통적인 모델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 곳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관계가 다원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아는 2024년과 2025년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그 막강한 자금력을 선수단에 투자해 통합 우승까지 차지했죠. 이건 전통적인 선순환 공식이네요. 맞습니다. 모기업 성장, 구단 투자, 성적 향상, 흥행 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또 다른 경우 같고요. 류현진 선수 복귀 효과가 어마어마했죠. 네, 한화는 방산,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그룹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시점에
야구단이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면서 그 변화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습니다. 시너지가 있었군요. 네, 이글스의 젊고 역동적인 팬덤이 한화그룹 전체에 젊은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강력한 리브랜딩 효과를 낸 거죠. 이처럼 이제 모기업과 구단의 관계는 어느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시너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립스틱 효과, 2030 여성 팬덤, 그리고 모기업의 전략 변화,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껏 알던 야구의 경제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거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로야구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비탄력적이요? 경제학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오르거나 내 소득이 줄어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즉, 팬들에게 야구 관람은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KBO 리그의 역할을 경제 거울이 아니라 경제 방파제라고 제정이 했군요. 맞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 전체가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비유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파제의 역할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한 해 1231만 관중이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1121억 원,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9,500여 개로 추산됩니다. 1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이건 그냥 하나의 스포츠 산업을 넘어서 국가 경제,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같은 연고 도시들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도시 전체가 들썩일 정도니까요. 네, 프로야구가 연고지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야 야구장이 붐빈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 프로야구는 가성비 좋은 위안, 강력한 여성 팬덤,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플랫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엔진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를 동력 삼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아주 흥미로운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프로야구는 이제 경제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 문화의 독립 변수로 우뚝 섰다고요. 아, 문화의 독립 변수. 네.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쭉 따라오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남네요. 어떤 질문이죠? 불황기에 사람들의 심리적 필수제가 되어준 프로야구가 만약 다시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처럼 더 비싼 여가 활동에 돈을 쓸 여유가 생겼을 때도 과연 지금 같은 이 뜨거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지금의 이 특별한 경험이 하나의 세대 전체에게 야구라는 스포츠의 의미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은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